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은 곧 저 자신이기도 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사실 리마인드.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습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까르마대로. 그래서 의식을 갖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까르마 습관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몸에 고스란히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리기. 그래서 지금은 알아차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곧바로 잠들 수 있는 마법의 주문.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무슨 이 알약 하나로 제가 잠을 막 충분히 잤어요 이러는데요. 사실 그거 마취제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취제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내 속에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나라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알약 하나로 뭐 비만을 퇴치할 수 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 부작용을 나는 그냥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을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나는 자연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좀 내가 고픈 것도 내가 스스로 극복하면서 내 몸을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요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커피 하루에 10잔을 마신다. 그럴 때는 좋아. 그럼 내가 오늘 10잔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빼겠다. 그럼 9잔만 마시겠다. 이렇게 조금씩 더디더라도 천천히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매일 작심삼일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매일 작심삼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군소리를 빼고 자, 챕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곧바로 잠들 수 있는 마법의 주문. 잠을 잘 때는 침실 조명을 모두 끄고 방을 완전히 캄캄하게 만든다. 소리가 신경이 쓰일 때는 김하게도 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냥 베개만 닿으면은 잠을 자는 스타일이어서 신기하죠. 이것도 복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사실은 이게 잠을 제대로 자야지만이 다음의 일상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복이겠죠.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누워도 낮 동안에 있었던 불쾌한 일이나 인간관계, 실패한 일 등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 것이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은 일이라면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이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 뇌 속에 70~80%가 온통 걱정이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써보고 내가 걱정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냥 걱정하라고 저는 강추하고 싶고 내가 걱정을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거를 날려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휘발성. 이 휘발성이라는 단어 이거를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꼭 인지하세요. 제 가까운 지인분 중에서도 저희 이제 친정 아빠가 대표적인 케이스셨는데 항상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간에 주름이 가득하셨죠. 지금도 그 습을
버리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습이니까. 근데 그 습을 인지하고 내가 그걸 스트럭을 하겠다, 깨부시겠다. 마치 데미안처럼 알에서 깨어나는 작업, 그 깨어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걸 깨부시는 거, 깨부시겠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자각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 깨달음이 안 돼서 사실은 스트러글이 안 되고 그 아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체화하도록 노력하는 그 작업, 그것들이 바로 그 까르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도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은 일이라면 생각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일을 갖고 끊임없이 머릿속이 빙글빙글 맴돌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멈춤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계속하면 대뇌의 심피질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 흥분하게 되어 완전히 잠을 설치게 된다. 더 생각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일은 스스로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 좋다. 자, 1.5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씨가 큰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더 생각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일은 스스로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 좋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아도 다양한 문양이 보이거나 기마개를 해도 삐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 뇌는 원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자극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극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환각이나 환청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환각이나 환청도 훈련을 통해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 자려고 누웠다면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눈을 감아라. 이거 사실 그림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림책에도. 근데 그 책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 제 기억에는 그 어떤 경우든 최악의 상황과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인지하면 지금의 내 상황이 그렇게 결코 최악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이렇게 괴롭고 정말 이거는 최악의 상태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나보다 더 심각한 분들은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사실 간사하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돼요.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하게 되죠. 그거를 알게 되면,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양반도, 이 의사분도 하는 얘기가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자극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환각, 환청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런 환각이나 환청도 훈련을 통해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 자려고 누웠다면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뇌의 스위치를 향해 블랙이라고 명령하라. 블랙. 없다는 거죠. 그죠? 블랙. 그러면 눈꺼풀 안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던 빛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가 될 것이다. 블랙. 잊지 마세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블랙.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오프라고 명령을 내려라.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은 없어. 사라져.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자리에 누우면 불과 1, 2분 만에 잠에 빠져든다. 나에게 이 블랙, 오프는
수면을 위한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잠잘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수면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나 이거 못해, 나 정말 자신 없어, 이런 얘기를 그냥 수도 없이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일종의 마법이거든요. 주문이거든요. 아브라카다브라 그 마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 저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습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마법을 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묵, 말을 멈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잠을 자는 동안에 뇌의 해마에서는 그날 하루의 정보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취사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체가 진짜 경이롭나요? 그죠? 엄청 경이로운 거예요. 자생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그래서 굳이 외부로부터 알약이라든가 그런 걸로 절대로 마비시키지 마세요. 충분히 우리 몸속에 누구든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다 자생력이 있어요. 그 자생력을 깨워주면 돼요. 일깨워주면 돼요.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런 거를 일깨워주기만 하면 충분히 어떠한 병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난간도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만 있으면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마인드가 있다면 충분히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순서를 바꿔가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짜 맞춰가는 것이다. 이 작업의 단편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수면 중에 해마가 기억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쾌한 일은 대부분 잊을 수 있다. 해마는 버려야 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에 더 많은 수면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잠이 많으신 분들을 뭐라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불필요한 그런 그 정보들을 지금 삭제하고 있구나, 내 몸이. 그러면서 그거를 충분히 즐기시면 돼요. 요즘은 막 병증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조울증, 조현증, 우울증, 또 뭐가 있나요? 공황장애, 막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내 속에 답이 있어요. 그거를 종용하는 건 나 자신이지. 물론 외부의 자극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부의 자극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뇌 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시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협화음들은 사실은 충분히 때가 되면 잠재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자는 사람은 노이로이제에 걸릴 일도 없다. 하룻밤 자고 나면 불쾌한 일은 완전히 제거되어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 제가 나쁜 놈이었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틀에 박힌 생활의 위대함. 나는 일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외식을 할 때도 항상 같은 식당에서 한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를 생각하는 것도 성가시고 귀찮기 때문이다. 단골 가게에 가서 즐겨 먹는 음식을 먹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한 건 맞죠. 근데 가끔은 변화를 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기차를 탈 때도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차량에 같은 좌석을 예약한다. 탈 때마다 시간에 대해 신경 쓰거나 허둥지둥 헤매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참 저랑 다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좌석이 어딘지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일로 헤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다. 출장을 갈 때도 이게 예약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아직 예약이 이렇게 체득화되지 않아서
미용실도 저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상황에 필요할 때 갔다가 안 되면은 볼일 봤다가 다시 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간 낭비일 수 있겠네요. 출장을 갈 때도 늘 비슷한 스케줄이므로 비행기도 늘 같은 편에 익숙한 좌석으로 예약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나는 가능한 한 빤하게 생활하려고 한다. 집에서 먹는 저녁 식사 메뉴도 현미와 뿌리 채소류 등의 건더기가 많은 된장국, 나물무침과 하룻밤 말린 생선 혹은 청국장이 전부다.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는 일체일물이었나? 아무튼 그랬잖아요. 한 가지씩. 이거 많네. 많이 드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 뿌리채소, 건더기 많은 된장국, 나물무침, 하룻밤 말린 생선, 청국장, 전부. 이것도 많은 거다.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외식이 잦은 나에게는 이틀에 박힌 검소한 식사가 최고의 활력소인 것이다. 아하, 이거 절대로 검소한 식사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메뉴를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 취침 시간은 밤 10시, 기상 시간은 아침 4시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하루의 생활 리듬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려고 주의를 한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빤한 일상 속에도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리듬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1.5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천편일률적인 빤한 일상 속에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리듬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심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딱히 머리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이 커지고 생각하거나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간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10 정도였다고 하면 20살 때는 100, 40살이 되면 1000 정도가 된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잘라내지 않으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서 다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럴 때 기차 시간을 평소보다 10분이라도 빠른 시간에 예약하거나 항공회사를 바꿨다는 말을 들으면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몹시 불안해진다. 비서가 이것도 하겠죠? 본인이 안 하고? 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 일상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바빠질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겠네요.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파악하고 감성으로 판단하겠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5배니까요.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파악하고 감성으로 판단하겠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챕터 2장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해냈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